포항고등학교 물리학2 수강하는 그 학생들 중간고사 준비해가지고 다른 반은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은 좀 깜빡했고 이거를 문제를 안 풀어줘가지고 이 영상으로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 중간고사 대비해서 마지막 그 문제풀이 하면서 내용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물체가 XY 평면에서 운동할 때 원점에서의 물체의 위치까지를 화살표로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 기억은 위치 벡터라고 하고요. 그 차이는 변이 벡터. 변이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건 비행기가 정지 상태에서 5초간 가속하여 이륙하기 위한 속도인 50m/s에 도달했다. 5초 동안 이 비행기의 평균 가속대 크기는 몇 m/s 제곱인가? 가속도에 대한 정의는요,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정지해 있을 때부터 속도 50m/s니까 나중 속도 빼기 0. 그래서 5초죠. 이거는 5초 하면 10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바닥에서 연직 위쪽으로 40m/s의 속도로 던졌다.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에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V는요, 초속도 V0 플러스 AT죠. 근데 이 경우는 연직 위쪽 방향이 될 테니까 초기 속도 40이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초기 속도와 반대 방향일 테니까 마이너스 10t. 이게 0이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때, 최고점 도달했을 때 속도가 0이 될 테니까 이거 풀어보면요, t는 4가 나옵니다. 4초 뒤에 이 공이 최고점에서 정지하겠구나. 그리고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최고점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정지 상태에서 초속도 40m/s에서 정지할 때까지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로 친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20m/s가 됩니다. 20m/s 곱하기 걸린 시간 4 하면 바로 80m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집어넣으면 V0 몇이죠? V0 40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가 10이고요. 그리고 4의 제곱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 4, 4, 16, 160 빼기 4, 4, 16, 4, 4, 16에 160에 반전이니까 80에서 마찬가지로 80m 나오죠. 공식해서 풀어도 되고, 그리고 평균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이동한 거리다라는 걸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물체가 다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몇 m/s인가? 이게 지금 마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초기 시작점에서 위로 40m/s였던 것이 다시 정지해 있다가 다시 그 원위치에 내려오게 되면 속도는 마이너스 40m/s가 되겠죠. 그 에너지가 어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속도의 방향만 바뀌게 됩니다. 속도의 방향만 바뀌게 된다.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 두 가지, 빗면에서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 굴러 떨어지는 공, 또는 자유낙하, 연직 상방 운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림과 같이 조금만 그림 올려볼게요. 그림과 같이 절벽 끝에서 공을 수직으로 떨어뜨릴 때 연직 하방 운동입니다. 떨어진 높이를 구하시오. 채공 시간은 5초이다. 이거 S는 초기 속도 빵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2분의 1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 그리고 5의 제곱 하면 5의 3승이니까 125m가 되겠죠.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등속 직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추락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자연낙하 운동이죠. 연직 상방 운동에서 물체의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는 같다. 속도의 부호까지 생각한다면 같지 않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러스, 나중에는 마이너스. 그래서 같지 않다. 연직 상방 운동에서 물체의 처음 속력과 마지막 속력은 같다. 이건 맞죠. 속력은 같죠. 그죠? 방향만 다를 뿐입니다. 높이가 125m인 절벽 위에서 야구공을 20m/s의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이거 조금 올려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높이가 125m인 절벽 위에서 야구공을 20m/s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지금 이렇게 절벽에서 이쪽 여기로 20m/s 수평 속도로 진 겁니다.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단 중력가 속도는 10m/s 제곱이다. 높이가 125m다. S가 125m인데 수직한 속도, 중력가 속도 G 2분의 1 곱하기 10G의 T의 제곱이 125다. 아까 그거랑 똑같죠? 그러면 T는 5초가 됩니다. 야구공은 절벽 아래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몇 미터 거리에 떨어지는가? 수평 속도가 지금 20m/s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이 떨어지는 시간 동안 옆으로 갔겠죠. 이게 100m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 운동에 대한 거 간단하게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을 하는 스포츠 경기 3가지 이상 쓰시오. 뭐 있을까? 농구, 축구, 야구. 대표적인 구기 종목. 야구는 구기 종목이 아닌가? 수평면에서 물체를 지면과 15도 각으로 던져 올렸더니 4초 후에 물체를 던진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20m만큼 떨어진 수평면 위에 떨어졌다. 이 물체의 처음 속도의 수평 방향 속력은 몇 m/s인가? 4초 후에 옆으로 20m 갔대요. 그럼 뭐야? 수평 방향의 속도는 Vx는 20m를 4초 안에 갔대.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5m/s가 되겠죠. 왜냐하면 4초 동안 20m 갔으니까 여기서 수평 방향의 속도 물어봤죠. 선수 A가 지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32m/s의 속도로 공을 던졌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중력가 속도 10입니다. 공기장 무시하고요.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 보세요. 지금 30도 각을 이뤘죠?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여기에 이게 32m/s인데 지면과의 각도가 30도인 겁니다. 그러면 VY는 32 곱하기 사인이죠. Y축 성분은 사인 30도. 이것은 사인 30도는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16. VX는요? VX는 32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몇이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러면 16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VY는 지금 보세요. V 시간에 따라서 V 속도 Y축 방향의 속도는 이게 지금 초기 속도죠. VY 제로 빼기 G T가 됩니다. 여기서 G는 10으로 하라고 했죠. 그랬을 때 16 마이너스 10 T가 0이 되는 시간.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T는 1.6초일 때 공이 제일 꼭대기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거에 곱하기 2번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T 지면의 시간은 이거의 2배, 3.2초가 되겠죠. 3.2초가 된다. 최고점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 최고점의 높이는 마찬가지로 여기 16, 초기 속도 16. 초기 속도가 16이니까 아까 방법처럼 초기 속도 Y축 방향의 속도가 16이기 때문에 정지할 때까지 생각해보면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할 테니까 평균 속도는 8m/s입니다. 그래서 8m/s 곱하기 최고점 높이는 평균 속도 8m/s 곱하기 3.2초가 아니라 1.6초가 되겠죠. 1.6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평균 속도가 됩니다. 평균 속도. 초기 속도 16m/s에서 정지됐을 때까지 평균 속도는
8m/s이다. 왜냐하면 y축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1.6초. 그럼 8일 8, 바로 40, 86에 48. 그러면 12.8m가 됩니다. 이거 다르게 풀고 다르게 푼다 그러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하면 됩니다. 초기 속도 16, 그리고 시간은 1.6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A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1.6에 제곱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계산이 조금 더러우니까 그냥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1.6을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는요. 여기 해볼까? 수평 도달 거리는 다시 지면에 돌아온 데까지 걸린 시간 3.2초가 걸렸죠. 그랬을 때 여기 수평 속도 곱하기 이거 수평 속도, 지금 이 상황은 수평 방향의 초기 속도로 등속도, 수평 방향 속도는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Vx 이거를 초기 속도라고 합시다. Vx 곱하기 여기 t 지면에까지 같이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 최고점 올라가는 시간의 2배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3.2초는 16 루트 2 곱하기 3.2초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4번 포물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 옳은 것.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도달 거리가 가장 큰 각도는, 공기저항 무시하면 수평 도달 거리는 45도가 돼야 되겠죠. 수업 시간에 했었죠.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Vx는 점점 줄어든다.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Vx는 무슨 말이지? Vx는 왜 점점 줄어들지? Vx는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면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 R은 G분의 V0 사인 제곱 세타이다.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이것도 자 보세요. 임의 속도 V0가 있을 때 지면과의 거리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Vy는 V0 사인 세타, Vx는 V0 코사인 세타. 근데 T는 지금 이 수평 도달 거리 R은 Vx 곱하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의 2배입니다. 그 시간, 최고점에 올라가는 시간의 2배이다. 그럼 이거 최고점에 올라가는 시간 하면 Vy 마이너스 GT는 빵 해서 T는 G분의 Vy니까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Vx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그리고 2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그리고 G분의 V0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V0는 앞에 제곱하고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G분의 V0의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로 돼서 사인 제곱 세타가 아니라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그래서 이 R 값이 가장 크게 되는 값은 이 사인 2세타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세타가 90도가 돼야 되는 거고, 2세타는 여기 45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아니다. X.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거 얘기가 많은데, 등가속도의 운동, 명확하게는 사실은 Y축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X축 방향은 등속도 운동한다가 맞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정의를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면 이것까지는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Y축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X축 방향은 등속도 운동하는 혼합 운동인데, 포물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운동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이거는 맞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림은 어느 한 투포한 선수가 공을 던지는 모습이다. 이 선수가 지면과의 60도의 각을 이루며
30m/s 공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 공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구해라. 60도 각을 이뤘대요. 60도 각을. 이게 30이고 30m/s로 여기 60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VY는 초기 속도 30, VY는 sin 60도죠. sin 60도는 몇입니까? sin 60도 2분의 15. 그러니까 초기 속도, Y축 방향의 속도가 15.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VY 마이너스 10t 중력하 속도 이게 0이 될 때의 시간 이게 15니까요. t는 1.5초 만에 여기는 VY가 제로가 되는 그 지점 1.5초가 된다. 자, 그림과 같이 사거리가 10km인 대포가 있다. 이 대포를 이용해서 대포가 8km 떨어진 표적을 맞추려고 한다. 이 대포의 탄환 속도가 400m/s일 때 지면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각도로 탄환을 쏘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400에서 이 세타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 보세요. VY는 400 사인 세타죠. 400 사인 세타. VX는요? VX는 400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얼마만큼 여기 쭉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얘가 0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2배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다시 아까 했처럼 VY 마이너스 GT가 빵일 때 그 시간. 그러면요. T는 G가 10이라고 했으니까 40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 멀리 가는 데까지의 걸린 시간은 이거의 2배가 되겠죠. T'은 80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의 각도라고 했으니까 8km는 8000m는 Vx T' 곱하기 T' 한다 그러면 400 코사인 세타 곱하기 80 사인 세타. 이거 2만 뽑아 볼게요. 200 곱하기 80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이거 826 1006 826 000 곱하기 사인 2세타로 바꾸고요. 이거 8 하나 둘 셋 0 3개 떨어지고요. 사인 2세타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사인 2세타가 2분의 1. 사인 2세타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사인 몇 도입니까? 2세타가 되려면 2세타는 60도가 아니라 30도가 돼야죠. 2세타는 30도, 세타는 15도가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락가락하네. 선수 A, B가 서로 20m만큼 떨어져 있다. 선수 A가 지면과 각의 30도의 각을 이루며 20m/s의 속도로 선수 B에게 공을 던졌다. 선수 B는 몇 미터 거리를 달려가야 공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랬죠. 이거 똑같이 풀면 됩니다. B가 처음 20m 떨어져 있죠. 근데 30도의 각을 이루며 여기 30도 각을 이루며 20m/s로 던졌습니다.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VY는요. VY는 20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아까 2분의 1이었으니까 10이죠. VX는요. 20 코사인 30도. 10 루트 2죠. 1대 2대 루트 3. 2분의 루트 3. 죄송합니다. 2분의 루트 3이고 10루트 3입니다. 그랬을 때 VY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 최고점까지 걸린 시간은 VY가 0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VY-GT는 0입니다. VY가 10이고요. 마이너스 10T는 0이니까 T는 1초 만에
그쪽 올라가고, 그러니까 멀리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다시 떨어진 데까지 걸린 시간은 2초가 되겠죠. 2초. 그러면 총 R, 여기서 A가 B한테 던진 그 R의 거리는요, Vx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20 루트 3이죠. 근데 몇 미터에 달려가야, 지금 20m 먼저 떨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에서 20m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R, B가 달려가야 되는 거는 R에서 20m를 빼야 되니까 20 루트 3 마이너스 20. 그래서 20 루트 3 마이너스 1. 요 정도가 된다. 여기까지 포물선 운동이었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한 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운동을 할 때 물체가 회전하는 빠르기를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도인 각속도, 각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시간 델타 t 동안 각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이다.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회전각의 단위는 라디안이다. 맞죠? 그리고 1라디안, 이거 보세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야. 호의 길이는 r 세타 제곱이 아니라 호의 길이 s는 r 세타가 되겠죠? 됐습니다. 반지름 10cm인 원 둘레를 1초에 5번씩 회전하는 물체가 있다. 이 물체의 각속도 속력은 각각 얼마인가? 각속도 오메가는 1초에 5바퀴, 그러니까 5바퀴는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입니다. 2파이 라디안이라서 반바퀴가 파이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인데 5번씩이래. 그러면 2파이 곱하기 5, 1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10파이 라디안 퍼 세크. 속도는 V는 R 오메가죠. 여기서 R 10cm라고 했으니까 0.1m. 0.1 곱하기 10파이 오메가니까 10파이니까 이게 파이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반지름이 5m인 원 궤도를 10m per sec의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는 회전 근해가 있다. 이 근해가 중심축을 향하여 작용하는 구심가속도의 크기. 구심가속도의 크기 F는 mR분의 V제곱입니다. F는니까 아니죠. 구심력이고요. 구심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이죠. R은 5m 분의 V제곱은 10의 제곱. 그래서 20 per sec 제곱이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구슬 A, B가 수평면에서 5점을 중심으로 지금 0.4m, 0.7m가 됐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두 구슬이 각각 1회전 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메가가 같은 거죠. 같은 오메가. B가 다 같은 겁니다. 회전 반지름은 구슬 A가 0.4m, 구슬 B가 0.7m이다. 구심가속도는 구슬 A의 몇 배인가? A는 R분의 V제곱, 그리고 R 오메가 제곱이었죠. 여기서 오메가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R에 비례합니다. R에 비례해. 구슬 B의 구심가속도는 구슬 A의 몇 배인가? 4분의 7배죠, 뭐. 구슬 B, A, B의 R, B의 곱하기 오메가 제곱. 그리고 A는 R, A.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같기 때문에 거리에 그냥 비례합니다.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그래서 A의 몇 배인가? 그러면 4분의 7배가 되겠죠. 4분의 7배가 된다. A. 구슬 B가 A의 몇 배인가? 이게 0.4, 0.7이니까 4분의 7배가 된다. 다음은 구심력 F를 구하는 식이다. 틀린 곳을 고쳐라. F는 MA.
mr분의 v제곱. 이게 구심 가속도죠? 맞죠? 그리고 구심 가속도를 r 오메가 제곱이 빠졌고요. 그리고 굳이 mr 오메가 제곱.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는 굳이 고치려면 t분의 2파이가 돼야 되죠. 여기서 2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7번. 길이가 2m인 줄 끝에 질량이 1kg인 추를 매달고 줄에 1250N의 힘을 작용하여 수평면 위에서 등속 원운동 시켰을 때 이 추의 각속도는 몇 라디안 퍼 세크인가? 이거 지금 90년 먼저 줬죠. F는 m r 오메가 제곱. 여기에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1250 그리고 1kg 길이가 2m 그리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은 2로 나누면 625. 오메가는 25가 됩니다. 자, 다음에 대한 설명을 보고 알맞은 것을 찾아 적으시오.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행성이나 태양, 별들이 지구둘레를 완벽한 원 모양으로 돌고 있다. 완전 지구 중심적인 생각.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 나머지 것들이 돈다. 이게 천동설에 대한 생각인 거죠. 다음 그림을 보고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자, A는 지금 근일점 근처에서 돌고 있고요. 저기 C는 원일점 근처에서 돌고 있습니다. A의 속도가 C보다 빠르죠. 만일력 크기가 커져서 더 빨리 돕니다. 케플러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으로 생각해보면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동일한 면적, 태양과 행성을 지나는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쓸고 간 면적이 그 동일 시간 동안에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근일점 근처에서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건 동일 면적의 법칙 맞죠? 2번. 케플러 제1법칙은 모든 행성의 궤도는 원이 아니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타원이더라. 그 찌그러진 정도는 다 다르지만 타원의 운동을 하더라 라는 거죠. 제1법칙은 제2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케플러 제3법칙.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건데 A는 여기 타원의 짧은 그게 아니라 타원의 긴 반지름을 의미한다. 짧은 게 아닙니다. 긴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야. 자, 토성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지구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의 약 9.5배이다. 토성의 공전주기는 약 몇 년인가? 보세요. 지구의 공전궤도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토성의 공전궤도의 긴 반지름을 9.5A라고 한다 그러면 주기 또 지구의 주기 T 1년이죠. 그리고 G 토성의 주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기의 제곱하고 장반경의 세제곱이 이것 때 토성의 장반경의 세제곱 때 토성의 주기의 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동일 그 항성을 지나는 그러한 것.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의 제곱과 그 장반경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더라. 그러면 곱해보면 토의 제곱 곱하기 A의 3승은 차분히 써볼게요. T 지구의 제곱 곱하기 9.5A의 3승 A의 3승 날라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1년이죠. 이게 1년입니다. 1년. 그러면 토성은 루트 씌워보면 루트 TG의 제곱 곱하기 9.5의 3승 하면 1년. 그러니까 몇 년이냐? 9.5의 2분의 3승 년이 된다. 계산해보면 약 29.28년이라고 하네요. 29.28년 정도 된다더라. 공전궤도의 주기가.
그림에서 행성의 공전 주기는 여기 이것 좀 고칠게요. ST가 아니라 8T. 이게 8T. 8T이고 행성이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고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평균 속력이 몇 배인가 그랬습니다. 자, 공전 주기는 8T라고 한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T, B에서 C까지 가는데도 T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체 돌아가는 시간이 8T니까 나머지 돌아가는 데까지 6T인데 동일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CD까지 걸리는 시간은 3T, 여기도 3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타원을 4등분한 시간이 여기서 T, 3T, 3T면 평균 속도 이야기하면 B에서 C까지는 이 BC의 길이를 그냥 똑같이 L이라고 합시다. LT, V, CD는 똑같이 L을 3T로 더 걸린, 3배 더 걸린 거죠. 그러니까 VBC가 VCD에 비해서 평균 속력이 3배 큰 겁니다. 그 1점 주분해서 여기에서 걸린 시간이 여기서 3배 더 빠르게 지나갔다. 속도가 3배 더 빠르다. 3배다. 질량이 50kg, 70kg 두 물체가 2m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끌어당기는 중력 크기는 몇 뉴턴인가? 중력, 만유인력 공식 R 제곱분의 GMM 했을 때 집어넣으면 2의 제곱 곱하기 50 곱하기 70입니다. 계산 따로 안 할게요. 875G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공위성 A 그리고 V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 3R만큼 떨어진 곳에서 등속 원운동을 할 때 AB의 속력의 B는 얼마인가? 이거 만유인력이 90력으로 작용할 때 만유인력이 90력으로 R분의 V 제곱일 때 딱 V는 루트 R분의 M이었죠. 그래서 거리가 R, 3R만큼 했을 때 VR일 때의 속도는 루트 R분의 GM이 될 거고 V3R일 때는 루트 3R분의 GM이 되겠죠. 그래서 속력의 B는 뭐야? VR 분의 V3R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이 되나요? 이게 VR이 루트 3배 더 크다가 됩니다. 공전 주기가 T이고 타원 궤도에 긴 반지름이 A인 행성 A가 있다. 공전 주기가 8T인 행성 B의 긴 반지름이 얼마인지. 공전 주기가 T다. 주기의 제곱. 행성이 공전 주기의 8T의 제곱 X의 3승과 비례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긴 반지름은 A의 3승 곱하기 8T의 제곱은 T의 제곱 곱하기 X의 3승 T의 제곱 T 날라가고요. X 8의 제곱은 X의 3승은 2의 3승이죠. 4A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랬을 때 X는 4A더라.